본이 양식업 경영조사는 20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25년에 저희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를 받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사전조사, 시범조사, 그리고 올해 있을 본조사 이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했고 모든 부분을 좀 맡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부분도 제가 담당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양식업 경영조사 본조사가 시행이 되고요. 바로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회계연도로 12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한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부에서는 이제 양식업 경영조사가 무엇인가 또한 올해의 이 본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본조사의 이제 조사표죠. 이 설문지와 조사 지침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사의 함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나 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업 경영조사가 무엇인지 또한 본조사가 어떤 개념인지는 아마 작년에 시범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텐데요. 먼저 이 양식업 경영조사라는 것은 일단 세 객체에 의해서 공조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해수부와 그다음에 저희 수협중앙회, 그다음에 이제 회원조합, 그리고 통계청 이 세 객체의 조사 업무를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는 이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조사를 시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조사 시행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조사 시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향후 해수부와 통계청에 조사를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청에서는 이 조사를 공표를 하고 있고 향후 국가 통계 승인을 향후 이제 좀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배경은 일단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해서 이 양식산업발전법이 또 법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한 최근 양식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식 산업에 대한 이러한 통계 체계가 매우 미진한 편입니다. 어선업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통계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양식업에서는 이 통계조차가 많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양식업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이 수산정책 기초자료 구축에 아주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양식 가격 하락과 이 생산 원가 상승 또한 최근에 이 CPTPP와 같은 이 FTA에 따라서 수입 수산물이 우리 양식 품목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식 경영 수지 앞으로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양식 품종에 대한 경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급 변동 등 이 상황 발생 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및 통계가 매우 부재합니다. 솔직히 이 양식업 경영조사는 2009년부터 15년까지 저희 수경원에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양식업 경영조사가 개발이 되었고요. 따라서 가격 안정 정책 수립과 수산자원 융자 지원, 특히 양식장 재해보험에서 보상 산출 기준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양식업 경영조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조사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 양식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 수립의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양식어업인의 이 자체 경영 진단을 통해서 좀 더 양식 어가들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양식업 경영조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부터 양식 품목별 재무 상태를 조사해서 또한 이 양식 관련 정책 수립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양식장 재해보험 보상의 산출 기준이나 수상정책 자금의 융자 지원 부분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이게 2020년부터 사전 조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이 2020년에 4개 품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복과 김, 넙치, 멍게 4개 품목으로 시작이 됐고 지난해 여기서 3개 품목이 굴, 조피불락과 미역이 추가돼서 총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범조사가 수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 다시마와 톳 2개 품목이 추가돼서 총 9개 품목으로 본조사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있을 이 본조사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사 기간은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6월 말부터 다음 해에 5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2015년 전에 이 조사가 있었을 때는 1년에 1회 12월 말에 한 번 딱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통계청이나 해수부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경영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의 이슈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양식업 경영조사가 중단된 이유가 그 중에 또 하나였던 부분이어서 좀 더 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12달 총 12번의 경영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품목은 총 9개 품목으로서요. 해조류에서 긴 미역, 그리고 폐류에서는 전복과 굴, 어류는 넙치와 우럭, 기타는 멍게, 이렇게 총 9개 품목으로 표본수는 총 100개입니다. 즉 100개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본조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100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9개 품목에 대해서 좀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이 한 21개의 품목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전복이 한 20개 정도, 그 다음에 굴이 17개, 미역이 14개, 다시마가 13개, 이런 순으로 표본을 배정을 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사전조사와 시범조사 그리고 올해 본조사 모두 동일합니다. 단 사전조사와 시범조사 때 좀 문제가 됐던 그런 항목들은 과감히 제거를 하거나 또는 보완,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은 크게 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 항목과 가장 중요한 이 양식 경영비 항목, 세 번째는 수입 항목, 그리고 어가들의 자사 및 부채 항목, 총 4가지 항목으로 총 46개의 세부 항구로 본 설문조사가 또 설문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조사에서는 이 8개 권역별 30개 회원조합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조합별 조사 담당 직원이 1인으로 배정이 됐었는데요.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서 조합별 2분이 배정을 하도록 본조사에서는 좀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조사 일정은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조사 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한 오늘 이제 조사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조사가 이제 올 6월 말부터 내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조사표 분석은 내년 6월과 결과 보고가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 방법이 횟수 부분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젠 설문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식 경영비 조사표라 그래서 양식 경영비 설문지 3장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산부채 수입 상황표라는 그런 설문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경영비 조사라는 것은 매달 발생하는 양식 경영비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2달, 12번에 매달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인 자사부채 수입 상황표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경영비 조사하실 때 같이 들고 가셔서 한 번만 조사하시는 데는 그런 조사표입니다. 그래서 총 2개의 조사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양식 경영비 조사표는 매월 말에 이제
표본을 할당받으신 이 양식 어가를 방문하셔서 직접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표본에 대한 양식 어가 명부는 이제 저희 중앙회에서 이제 배분해 드릴 텐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것들은 솔직히 이 양식 경영비 조사를 할 때 좀 응답률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조사원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다수 할당될 부분이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 명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 명부를 EKP 메일로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분들이 좀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을 직접 일면식에 있는 부분들을 컨택하실 때는 좀 양식 규모를 좀 고려하셔서 상중하로 좀 나누셔서 그런 부분을 표본을 좀 추출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드리는 명부 이외에 조사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양식업지원부에 꼭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명부를 추후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표 배분, 설문지 배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출판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좀 조사의 좀 수월성을 위해서 아마 시범조사까지는 이 파일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파일을 드리고 매월 조사하실 때 직접 프린트 하셔서 그거로 가지고 가셔서 조사하셨던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인쇄된 조사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도록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제출 방법은 시범조사 때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편 제출이 원칙인데요. 아마 이렇다 보니까 좀 조사 어떤 진행 사항에 있어서 좀 많은 시간적으로 많은 좀 장벽들이 존재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면 우편으로 편하시면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거를 스캔을 뜨셔가지고 저희 EKP 메일이나 쪽지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 원본은 꼭 가지고 계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전조사와 시범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사원의 분들이 많이 변경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좀 바뀌셔서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조사원들이 많이 변경이 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양식업지원단으로 꼭 말씀을 주십시오.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진행한 상태여서 저희가 조사가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사원이 변경될 시에는 저희 어업양식지원부로 조사원 변경 사실을 좀 통보해 주시고 꼭 좀 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재차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협조 보상 체계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존의 포상 3명에 대해서 현재 이제 충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조사에 응답하시는 이 양식 어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마치시고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 양식 어가에 대해서 명부를 6월 중순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사표와 이 조사 가이드라인인 지침서를 EKP 메일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하시면 우편으로 인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양식어에 대한 답례품도 6월 중순에 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 이제 이번 본조사의 표본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개 어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8개 권역 30개 회원조합분들에게 좀 분할을 했습니다. 적게는 1개의 표본이 배정이 됐고, 많게는 이 완도 완도 같은 경우는 12개까지 이렇게 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총 9개 품목에 대해서 각 회원조합에 배분했던 이 표본수를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본조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2부인 본조사에 대한 조사표와 이 지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교육 자료를 보시면 참고 1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고 1이 이제 양식업 경영비 조사표가 되겠습니다. 설문지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2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조사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산부채 수입 상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사표에 대한 이 지침서를 수록해 놨습니다. 각 항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 조사표와 지침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사표를 보시고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표는 총 2가지 종류가 있다는 부분, 양식업 경영비 조사표와 그 다음에 자산부채 상황표라는 2가지 조사표가 존재를 하고, 양식업 경영비 조사표는 1년에 12번인 매달 조사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반면에 자산부채 상황표는 이 부분은 이제 1년에 한 번, 내년 1월에 같이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 1위 양식업 경영비 조사표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표지입니다. 표지에서는 일단 이 조사 설명 부분, 조사 목적과 이 비밀보호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적어 놓았고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이 표본 현황, 즉 조사 대상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사원 관련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관련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우측의 왼쪽 편에 보시면 년, 월이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이니까 6월 말에 조사하실 때는 2022년 6월이라고 꼭 기재를 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설문지를 들고 가셔서 이 응답하시는 양식 어가 분들에게 이 조사를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조사원분들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하실 때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시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양식 경영 진단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 양식 수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 또 양식 재난 발생 시 이 보상의 산출 기준에 활용된다는 이런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해수부 정책 수립 시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비밀 보호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좀 강조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스에서는 표본 현황인데요. 응답 어가에 대한 성명과 연락처, 그 다음에 소재지, 집 주소도 되고 양식장에 있는 그 현 주소도 됩니다. 이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에서는 조사 일시, 년, 월, 일을 적어주시고요. 조사원 조합명과 여러분의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제 2페이지부터 본격적인 경영비 조사가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기초 항목과 이 경영비 항목,
다음 장 3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수입 항목,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업권의 종류를 면허와 허가로 나눠서 이 중에 하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어업은 대부분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어업권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또는 어촌계인지, 조합으로 인한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한 기타인지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양식업 경영기간을 연 단위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식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본조사의 9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할당받으신 그 품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긴부터 해서 먼게까지. 반면 또 양식 방법에서는 이제 불유식과 지주식, 연승식, 가두리식, 수조식, 기타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같은 경우는 불유식과 지주식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복과 우럭은 이제 해상 가두리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넙치는 육상 수조식이 되겠고 이외의 품목은 연승식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김 표본을 할당받으신 조사원께서는 이게 만약에 불유식일 경우에는 이것이 노출인지 비노출식인지 꼭 다시 한번 재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 시설량에 대한 항목인데요. 개인 양식시설 면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단위는 헥타르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또한 품목별로 이 단위가 많이 면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셔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 헥타르로 환산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1헥타르는 10,000m 제곱으로 통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양식 어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뭐 미터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줄, 대수, 뭐 책, 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식업부가 재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책이나 칸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마다 좀 가로, 세로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의 어떤 단위 수치도 함께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노동 상시 참여수를 명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응답하시는 그 분을 제외하고 양식 생산에 있어서 가족분들 중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건비 산출을 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다는 부분 좀 명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 경영비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월에 지출된 양식 경영비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종자 구입비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해당 월에 경영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공란으로 비워두지 마시고 영원이라고 꼭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 이 생산 어기가 있는 이 김 같은 경우 아마 1년에 반 정도는 아마 이 생산 비용이, 경영 비용이 발생하실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시거나 혹은 조사표를 주지 않으실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마시고 경영비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도 여원이라고 꼭 적어주시고 조사표도 꼭 저희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종자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양식을 위한 종묘나 종패, 치패, 치어 등의 구입비를 10,000원 단위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료 구입비는 이 배합 사료와 이 생사료를 좀 구분을 해서 해당 월에 소요된 비용을 좀 적어주시고 특히 이 해조류나 뭐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톡 같은 경우는 아마 사료비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영원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료를 자가 생산하시는 어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 전복 먹이용 다시마경 같은 경우는 이 어가들이 다시마를 자가 생산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가 생산하시는 그 소요량, 생산하셔서 해당 월에 소요한 이 다시마 사료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위판 단가를 산정을 해서 이 비용을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구입비인데요. 이 약품 구입비는 말 그대로 이 양식을 위해 사용한 이 개병, 어병 예방 및 구제용 각종 약품 구입비 또는 첨가제, 영양제 등의 약품비를 해당 월에 소요된 비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총계인데요. 이 시설비 총계는 이제 해당 월에 소요된 이 양식을 위해 설치한 시설명과 내구 연수 그리고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칸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주셔도 되고 그 부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유지비입니다. 시설 유지비는 이제 소모품비와 수리비, 기타 자재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모품이라고 함은 이 양식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보충 시에 소요되는 로프라든지 초작업 플라스틱 부자, 부통, 부주, 기계 장비, 단용재, 관리선 운용 자재 구입비 등 말 그대로 이 소모품에 소요된 구입비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리비인데요. 양식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선이라든지 또는 양식장 시설의 수리 혹은 보수 또는 개조하셨을 때 소요된 비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크게 급여와 일용 노임, 그다음에 위탁 영업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건비는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급여와 일용 노임 부분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급여 부분에 함께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여는 상시 종사자입니다. 사무원을 포함한 상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급료와 해당 어떤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을 총합해서 기입해 주시면 되고 외국인 노동자는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특히 급료는 매월 나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이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그다음에 특별수당은 해당 월에 나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12번 12개월 중에 한 번 지출되는 그 해당 월에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 급료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용 노임 부분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일시적으로 고용된 임시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위탁 영업이라 그래서 이 생산 과정 중에 일정 구간을 다른 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소요된 비용, 이 위탁 영업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좀 항목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관리비 부분입니다. 먼저 주 부식비를 보시면 주 부식비는 양식장 종사자에게 제공된 쌀이라든지 부식, 간식 등의 주 부식비와 이 식수대를 포함해서 해당 월에 발생된 이 비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 종사자에게 제공된 주류라든지 담뱃값, 그다음에 종사자의 어떤 치료비나 약품대, 그다음에 사대보험 중에 이 사업자 부담분을 총 합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지급된 그 달에만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대보험을 지급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꼭 포함시켜서 사대보험 차업자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비입니다. 사무비는 양식장 운영을 위해서 소요된 사무용품비나 교통비, 통신비, 기타 사무용 경비를 총합해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양식업 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비는 조사에서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이 양식장 시설, 관리선, 그다음에 양식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유류비의 총합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 양식업 생산과 관련이 없는 주거용과 다른 사업용 유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조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강열비입니다. 수도 강열비는 양식 시설이라든지 창고 시설, 사무실 등의 전기료와 수도료의 총합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 역시 이 양식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용 또는 다른 사업용의 이 광열비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양식을 위해 사용한 관리선의 용선료라든지 양식시설이나 창고, 건물, 사무실, 토질 등의 임차료의 총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즉 시설을 임차하셨을 때 내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마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발생되는 해당 월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과 관련된 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보험료와 그 외 양식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어업용 건물 화재보험료의 총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보험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생명보험이라든지 개인의 실비라든지 안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제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세공과 부분인데요. 어업용 재산의 재산세라든지 조합비, 협회비, 그리고 이외 각종 세금의 총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양식 생산과 관련이 없는 세금은 이 비용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관리비인데요. 어업권에 대한 행사료가 있다면 행사료, 그다음에 적조 방제비, 또한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비용들, 잡 지출에 대해서 기타 관리비로 반영해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관리비 항목들이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이 판매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판매비는 이제 위판 수수료라든지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에서 판매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시설이나 설비 등의 목적으로 빌린 정책자금이라든지 개인자금,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자 비용을 매달 내는 게 아니라면 해당되는 월에 반영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양식 관련된 어업경영자금이라든지 사료 구매자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 좀 더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이자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항목입니다. 솔직히 수입 항목은 이 조사하시는 이 어가들이 매우 민감해하시는 부분이고 또한 기피하시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대해서 이제 향후 세무조사 부분, 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개인적인 수입 정보는 일체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수입 항목 조사하실 때 꼭 강조해 주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제 어업 수입과 어업 외 수입으로 나뉩니다. 어업 수입은 말 그대로 양식 생산과 관련된 수입을 말하고요. 이 어업 외 수입은 양식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또는 은행의 예금을 통한 어떤 수입 이자라든지 또한 보험 공제금 수입이라든지 또한 어업 자산을 일부 처분했을 때 나타난 어떤 처분 이익이라든지 이런 어업 외에 어떤 수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업 수입은 이 어업 생산량, 해당 월의 생산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 생산량의 어떤 판매 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양식 품목은 좀 사매매가 좀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 경영비 조사 때 특히 이 수입 부분에 이 사매매를 포함하지 않고 이 수입을 조사한다는 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이 사매매에 대한 수입 정보를 또 알려주기 매우 꺼려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매매를 포함한 수입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실 때 좀 사매매를 포함한 수입을 좀 부탁드려서 꼭 수입액을 좀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조사표죠. 매월 조사하는 이 양식 경영비 조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자산부채 수입 상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크게 세 가지 박스로 되어 있고 왼쪽편에 보면 23년 1월이라고 명확하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만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같이 함께 조사해 주셔서 말 그대로 자산부채 수입 상황표라 그래서 응답하시는 어가분들이 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다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 경영비 조사표에도 이 수입 관련된 부분을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자산 수입 상황표에서도 수입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 뭐 사전조사나 시범조사 때 보면 이 수입이라는 부분은 12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표본당 필요한데 좀 부득이하게 12번의 횟수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수입이 누락이 되면 이 해당 표본은 수입에 대한 이 통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자산부채 수입 상황표에서도 수입이라는 항목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자산, 부채, 수입 상황표에 대한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좀 다릅니다. 내년 1월에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산과 부채 부분은 조사하시는 시점, 즉 내년 1월 그 조사하시는 시점에 가지고 계신 자산과 부채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 수입은 작년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 1년 동안 발생된 수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수입상표는 총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앞서 경영비 조사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상황표에 대한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보면 1번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다음 7페이지에서는 이 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서는 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5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 하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의 고정자산은 말 그대로 시설과 관련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나의 유동자산은 시설이 아닌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증권, 주식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 고정자산을 보시면 또 고정자산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식장 시설과 관리선 그리고 기타 어업용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장 시설을 여쭤보시기 전에 먼저 이 시설명과 보유 통수, 시설 또는 취득 연도, 취득 금액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액은 저희가 나중에 감가상각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액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주요 시설인 가두리라든지 육상 수조라든지 로프, 부자, 부통, 부죽, 장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먼저 좌측변에 있는 시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각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이 통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이 시설에 대한 시설 또는 취득 연도를 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시설 또는 취득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만약에 A라는 시설명이 보유 통수가 2통이라면 이 2통에 대한 시설 취득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n분의 1로 해서 한 개에 대한 취득 금액을 적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나중에 총계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관리선입니다. 대부분 양식시설 할 때 관리선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양식시설을 빌리시는 용선료를 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빌리시는 분이라면 이 자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선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선질과 톤수, 마력수, 설령 또는 취득 연도 또는 건조 연도, 건조 및 취득 금액 이렇게 구분하셔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감가상각할 때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주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질은 만약에 FRP면 또는 말루미늄, 철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두 관리선을 가지고 있으면 각 셀에 각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총계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어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식장 시설이라든지 관리선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무슨 건조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이런 걸 보유하고 계시면 이 어업용 부시설에 대한 고정자산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의 종류와 이 보유 통수 그리고 시설 또는 취득 연도, 그 다음에 시설 또는 시설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계를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 고정자산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슨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에 해당되는데 저희 양식산업 쪽은 이런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이 면허권에 대해서 좀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권 면허의 종류와 면허 건수, 그다음에 면허 유효기간, 면허 기간 이 부분과 이 면허의 어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취득가액이라든지 있다면 이 부분을 금액으로 좀 환산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무형자산에서 이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한 이 조합이나 어촌계의 면허 어장에서 행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이 면허에 대한 종류, 건수, 금액 적어주실 필요 없으십니다. 단 유효기한 부분에 이 조합 또는 어촌계라고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유동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현금과 관련된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 자산은 보통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기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예치금에서는 말 그대로 이 어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또는 은행 예금 또는 단기 예금 이런 대여금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한 어업 경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국고보조 이런 부분들도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함께 포함해 주십시오. 또한 이 정기예금 증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CD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도 함께 포함해 주셔서 현금 및 예치금이라는 항목에 10,000원 단위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인데요. 유가증권은 잘 아시듯이 이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이 일시적 단기 투자액을 말합니다. 또는 뭐 받을 어음이 있으시다면 이 받을 어음도 같이 포함해 주셔서 이 유가증권 내에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에서는 일단 뭐 판매 미수금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예비 미사용 자재가 있으시다면 그 자재도 금액으로 환산해 주셔서 즉 취득하셨던 그 금액 그대로 자산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개를 들고 계신다면 이 개금을 저거 같이 포함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개금이 있으시다면 이 수령하셨던 금액에다가 실제 불입하셨던 금액을 빼서 실제 가지고 있는 순 자산으로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부분에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포함해 주셔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총계로 좀 10,000원 단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부채 부분입니다. 부채 역시 어업인들이 조사하실 때 보시면 수익과 동일하게 매우 민감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어선어업보다 양식어업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지원 제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이 양식어업인들이 어선어업보다 수입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보면 어업 경영비는 어선어업보다 양식어업이 훨씬 많거든요. 또한 이 부채 역시 어선어업보다 양식어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양식어업에 대한 제도, 지원 제도가 매우 좀 소외된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양식어업 경영조사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부채 부분도 어업인들에게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산과 같이 부채도 역시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상환기간이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고정부채, 유동부채로 나뉘는데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고정부채라고 말을 하고 있고, 1년 미만이면 보통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부채, 유동부채 좀 구분해 주셔서 적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부채는 보통 어업인들이 이제 우리 수협에서 차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타은행에서 차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개인에서 차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범조사까지는 이 수협과 타은행, 개인 구분해서 뭐 이율, 상환 기간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어업인들이 매우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응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조사 때부터는 이 좀 구분을 뺐습니다. 뺐고 단지 수협과 타은행, 개인으로 차입했던 부분을 좀 모두 고려해 주셔서 이 부채 금액을 좀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보통 이 양식업 쪽에서 많이 차입하시는 부채가 일단 뭐 이 어업 경영비죠. 예전에 영어자금 이 부분이랑 또 배합사료 구매자금 이런 부분 정책자금들을 많이 빌리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 지침상에서는 뭐 1년 이내다라고 명확히 뭐 어업경영자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뭐 생산 소요 기간이 2년 이상인 무슨 종묘라든지 또한 무슨 어패류 이런 양식은 또 2년 이상으로 또 정부에서 또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고정부채인지 유동부채인지 구분하기 매우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표에 보시면 용도라는 부분이 있죠. 이 용도 부분을 차입하시는
부채 용도를 명확하게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부채에 쓰시던 유동부채에 쓰시던 용도만 명확히 쓰시고 아무데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이제 10,000원 단위로 좀 적어주시고 총 부채 총계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채에서 또 유념하실 부분들은 양식 생산과 관련된 부채뿐만 아니라 개인이 차입한 부채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생산에서는 어업기 경영비 조사에서는 이 경영비라는 때문에 양식 생산과 관련된 그러한 경영비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외부에서 차입한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부채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경영비 조사 때도 한번 여쭤봤던 수입 항목입니다. 대신에 이 수입 항목을 좀 더 구체화 시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업 수입은 동일합니다. 그 어업 생산과 관련된 수입을 말하고요. 이거는 기간은 어업 경영비 조사 때는 매월이었지만 얘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된 수입,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과 생산량을 킬로그램으로 적어주시고 1년 동안 판매했던 금액, 위판 금액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3매매까지 포함해서 좀 여쭤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외 수입입니다. 역시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임대료, 수입 이자, 공제금 수입, 어업 자산의 어떤 처분하셨을 때의 이익, 그 다음에 기타로 좀 구분해 주셔서 10,000원 단위로 좀 명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입인 어업 수입과 어업의 수입을 좀 합하셔서 총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조사하실 때 아시겠지만 어업인들이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그 조사 응답하시기 매우 꺼려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시기 전에 이 수입이라는 부분은 개인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 노출되지 않고 이 수입 금액이라는 자체는 이 모든 표본의 평균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셔도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수입 금액을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사표 설문지와 조사 지침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 조사표를 보시면 이 조사원 유의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 본 조사는 이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좀 꼭 필요한 조사임을 우리 양식 어가에게 좀 잘 인식시켜 주셔서 본 조사에 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 조사 활동에서 얻은 각 표본체의 개별 양식 경영 현황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표본 양식 어가에게도 이 점을 잘 인식시켜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본조사는 이 조사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식 어가를 방문하셔서 면접을 통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로 기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 부분을 보시면 이 반드시 조사 지침서 나눠드렸던 이 지침서를 명확히 숙지하신 후에 그걸 토대로 조사에 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어업양식지원부에 꼭 연락을 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 부분에
특히 경영비 조사 부분에서는 이 양식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꼭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 부분에서는 이 양식에 대한 판매에서 이 사매매, 이 비계통 판매까지도 꼭 포함해 주셔서 수입 부분을 좀 도출해 주셔야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 어업인들이 가장 좀 민감해하시는 이 소득 부분,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두 평균으로 분석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표본체의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